안녕하세요. 줄 서서 예약받는 다나나이폭스입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가운데서 이걸 모르고 시공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표면 마감에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 수평 몰타를 하기 전에 바닥에 크랙이 많은데요. 바닥에 크랙이 많은 이유는 보통 레미콘 방통 작업을 할 때 작업 후에 양생을 시킬 때 서서히 양생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게 되면 크랙이 적어질 텐데 방통 작업 후에 양생을 시킬 때 그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방통 후에는 6개월가량 크랙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셀프 레벨링을 하기 전에 이 크랙을 미리 잡아두지 않게 되면 표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추후에 크랙이 더 일어나면서 심하면 바닥과 분리되는 하자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크랙을 잡을 때는 마페이사의 510D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크랙 잡는데 초속경 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속경 몰타는 물과 교반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양생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후에 프라이머를 발라주지 않으면 셀프 레벨링 표면에 기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두셔야지만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노하우,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셀프 레벨링을 하기 전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는 바닥과 부착력을 위해서 바르는 게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프라이머가 몰탈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어서 공국, 바닥이 숨을 쉬지 못하게 충분히 발라 놓아야 셀프 레벨링 위에 혹은 도장을 할 때 기포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재를 마구마구 사용하게 되면 자재비 절감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도포시 물 3, 용액 1로 흥건하게 도포해 주시고 두 번째 도포하실 때는 1대1로 도포해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은 만능 프라이머라고 하는데요. 타일이나 도끼 다시 에폭시 코팅된 위에다가는 만능 프라이머를 발라야 합니다. 다시 수성 프라이머로 돌아가서 1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반광 정도로 반짝거리는 코팅된 바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마페이사의 2000K 제품이나 지플러스의 2000P 수성 프라이머를 사용하였고요. 한 말로 약 30평에서 40평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동 수평 몰타를 올리기 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시공 마감의 퀄리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꼼꼼함입니다. 몰탈은 한 평당 한 포, 예를 들어 50평이라고 가정하면 50포의 몰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평수에 맞게 각 구간대로 몰탈을 정리해 두어야 몰탈이 모자르지 않고 고르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셀프 레벨링은 한 평당 한 포 시공을 하고요. 높이는 3mm에서 4mm입니다. 고두께 셀프 레벨링 자재로는 5cm까지 가능합니다. 고두께용 자재로는 마페이사의 노보플레인 DA40 자재가 있습니다. 두께를 올리는 자재를 셀프 레벨링 그라우트라고도 합니다. 바닥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5cm 이상 올릴 때는 셀프 레벨링 그라우트 자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방통을 치셔야 합니다. 레미콘 차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레미콘 차를 부르시고 방통을 하실 때는 레미콘 차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붓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 앞에 주차가 가능하셔야 레미콘 차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바닥에 난방을 깔거나 5cm 이상의 고두께를 올릴 때는 레미콘 차 방통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이하의 높이로는 자동 수평 몰탈 고두께 셀프 레벨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 수평 몰탈 자재는 고두께를 치는 용도가 있고요. 타일이나 마루를 깔기 위해 수평만 잡는 용도의 자동 수평 몰탈 자재가 있고요. 자동 수평 몰탈 후에 세라믹 코팅, 얇은 코팅만 해서 바로 사용하실 거면 마감용 자재를 사용하셔야 해요. 이렇게 자재의 특장점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충분히 상담 후에 자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반은 무조건 3분 이상 교반용 드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포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교반 고무통에다가 몰탈 2포를 넣고 물 11리터를 넣습니다. 날씨와 온도에 따라서 물의 양은 적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합니다. 몰탈을 충분히 교반해주세요. 알갱이가 남지 않을 때까지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충분히 교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알갱이가 남는 이유는 교반통에 몰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보리색 자동 수평 몰탈입니다. 자동 수평 몰탈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 수평 몰탈로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좀 더 색다른 간지를 주고 싶을 때는 자동 수평 몰탈에 수성 잉크를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의 마블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현장처럼 한여름 햇빛이 닿는 곳은 경화가 무지 빠르게 옵니다.
바로바로 굳어버리니까 차가운 물로 교반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물에 얼음까지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동 수평 몰탈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수평을 잡는 거지만요, 두께가 4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배가 3mm 이상으로 경사가 있다고 하면 고두께 셀프 레벨링을 하거나 2회에 걸친 셀프 레벨링을 하셔야 돼요. 구슬을 넣어도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자동 수평 몰탈을 기대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은 마블링이 없는 깔끔한 표면을 원하시기 때문에 라이트 그레이나 아이보리 색상을 원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마블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블링을 줄이고 싶으신다면 물의 양을 아주 조금 줄여주거나 스파이크 롤러로 마블링이 있는 곳을 문질러 준다고 하면 마블링이 적은 솔리드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표면의 마감을 원하신다면 밑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동 수평 몰탈을 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다나나 에폭시는 색생이 들어가 있는 자동 수평 몰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재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자재가 완성도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가지의 하재와 문제점들을 수차례 보완해가면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있는 자동 수평 몰탈로 셀프 레벨링을 하고 코팅을 하면 빈티지 바닥 시공이 되는 거고요. 자동 수평 몰탈 위에 라이닝, 컬러 에폭시를 넣게 되면 컬러 에폭시, 마블 에폭시가 되는 겁니다. 컬러 에폭시의 장점은 뭐니 해도 내구성입니다. 지게차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 단점이라고 하면 햇빛을 받는 공간은 황변현상,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한 양생 후에 들어가 보시면 유리처럼 반짝반짝 거리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와 함께 광이 죽게 되죠.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은 공간과 사용한 부분, 그 갭 차이가 조금 커서 처음 시공했을 때 그 반짝거리는 고급스러움을 장기간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컬러 에폭시의 마블링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업체마다 작업자마다 포인트, 간지를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다나나 에폭시에서는 컬러 에폭시의 간지를 촌스럽지 않게 누적되어 있는 시공에 결과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라이닝 컬러 에폭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포가 나지 않게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각 통에 신나, 에폭시 신나 한 컵씩 부어주시고요. 나오면서 에폭시 신나 스프레이로 쭉쭉 뿌려주면서 나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전체 면적에 큰 줄을 이어 놓듯이 간지를 줄 수도 있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앙코 무늬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 하나로는 부족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